자, 이제 두 번째 단원의 인구 구조의 변화를 수업하겠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나라 지도에 남한 지도를 나왔는데 인구에 대한 지도를 이렇게 제가 좀 하나 떠왔는데 여기 보면 굉장히 그 색깔별로 보면 소멸된 지역, 앞으로 소멸 위험 지역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인구 구조가 변화된 지도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차례를 보면 인구 구조의 의미, 인구 구조의 변화, 우리나라의 인구 변천 이렇게 써 있는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인구 구조의 의미는 뭐냐 그러면 인구 구조라는 성별, 그러니까 여성, 남성, 연령별, 나이대, 인종, 직업, 혼인 여부, 나라 국적에 따라서, 언어에 따라서, 종교 등에 따라서 되는 인구 구성 상태를 우리가 인구 구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인구 구조를 통해서 지역사회의 특성, 앞에서 우리 그림에서 봤던 소멸지역, 앞으로 뭐 생존할 지역을 나타내든가, 거기에 따른 경제적인 특성, 인구가 많아야 잘 살 수 있냐, 못 살 수 있냐 하는 사회 문제의 예측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인구 피라미드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인구 피라미드에서 제일 밑에 옆에 보면 피라미드형, 종형, 방추형이 있어요. 피라미드형이 가장 안정적이죠. 위에 가면서 소명해서. 근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인구 정체형인데 위에는 뭐 죽지도 않고 그다음에 인구 감소형, 방추형 이런 게 있고 사회적인 따라서 전입 전출에 따라서 별형이 있고 별형이라는 건 뭐예요? 결국 일할 사람이 많은데 또 전출형, 표주막형인데 이거는 뭐예요? 농촌이 그렇지 농어촌. 젊어서 일할 사람들이 도시로 다 나가고 노인네 늙은이만 남아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인구 형태를 통해서 어떤 형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2050년대 인구 피라미드는 이제 예측한 거죠. 여기 형 중에서 어떤 형이 더 강했어요? 밑에는 아무것도 없고 뭐가 되겠어요? 위에만 잔뜩 있고 이런 형태를 나타내거든. 인구 절벽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인구 구조의 변화인데 특히 이제 자연적인 요인이 있고 사회적인 요인이 있는데 이 자연적인 요인이라는 건 뭐 애 안 나는 거 사회적인 요인인데 인구 구조의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이제 두 가지 자연적 요인. 아까 앞에서 봤던 우리가 중세 패스트 같은 것들 그것도 결국은 뭐예요? 사회적인 요인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산업화 이전, 산업화 초기, 산업화 이후를 놓고 볼 때 산업화 이전의 농촌 경제에서는 인구 피라미드형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피라미드형. 아까 봤듯이 노동 인력 충원이 되고 이게 필요하니까. 근데 산업화 이전이니까 뭐 농촌 사회니까 전형적인 농촌 사회니까 의학 수준이 낮으니까 뭐야? 영아 사망률이 증가하죠. 애를 많이 낳죠. 선생님 같은 경우는 앞에서 우리가 설명했듯이 베이비 부머 시대인데 제 친구들 집 가끔씩 보면 11남매가 있는 집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죠. 산업화 초기에 되다 보면 두 번째 산업화 초기 되다 보면 경제가 발전하게 된단 말이에요. 서서히. 그러면서 의학 기술이 발달하고 의식이 변화돼요. 자, 여기서 이제 의식이 변화라는 걸 하나 실례로 얘기하면 세계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가 중국, 그 다음에 어디예요? 인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도의 펀잡주라는 데서 여자들이 산하 제한을 하고 인구 좀 더 나라 그랬더니 좀 낳지 말아라 해도 뭐 남성들에게 피임기구 주고 여성들에게 피임기구 주고 뭐 혜택 주고 막 그래도 아무런 그런 게 없더라 이거예요. 변화가 없더라 이거예요. 근데 그 여성 하나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여자들이 문맹률이 높더라는 거예요. 글자를 못 읽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을 글을 가르쳐주고 교육을 시켜줬더니 의식이 변화되더니 자연적으로 출생률이 감소하게 되더라고요. 그거예요. 의식이 변화되면 애를 통해 한테 들어간 변화가 뭐 투자 비용이 많으니까 내가 살림이 어렵구나 이런 것들이 생각이 변화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산업화 초기니까 노동력이 많이 필요하니까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해요. 그러면서 평균 수명도 증가하고. 근데 피라미드 높이가 산업화 이전보다 높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똑같은 피라미드인데 일할 수 있는 밑에 인구가 튼튼해지는 거예요. 노동 인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그럼 산업화 이유는 뭐냐? 자, 이제 이 산업화에서 이제 피라미드에서 성장했던 그 영화들이 성장해 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부터 뭐야? 아까 얘기했던 의식이 변화돼가지고 가족 계획으로 애를 안 낳는다고. 뿐만이 의학 기술이 발달해서 뭐야? 잘 죽지도 않아. 저사망, 또 저출산. 그러니까 무슨 시대가 와요? 인구 절벽 시대가 오게 된다 이겁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야. 프랑스도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농업국가였을 때 이제 산업화 이전에 다산다사야. 잘 많이 죽고 많이 나. 높은 출생률, 높은 사망률, 낮은 인구 부양률, 자연 기근, 뭐 전염병, 위생시설 불량. 지금 북한 같은 경우 기생충이 난무하고 뭐 폐병이 난무하고. 그러다 개발도상국 산업화 초기가 되다 보면 사망률은 떨어지면서 출생률이 늘어난단 말이에요. 다산 감사야. 조금 주고 인구가 증가해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죠. 피라미드형인데 밑에 층 높아진다고. 튼튼해지는 거죠. 의학기술, 위생시설 개선되고. 그 다음에 여기 조금 지나면 감산소사예요. 적게 나고 적게 주고 출생률 감소하고 가족기획, 여성사회 진출이 하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소산소에 적게 주고 적게 나. 의학기술이 발달하고 하다 보니까 노년 비율이 증가하고 가치관이 변화되고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그런 인구 구조의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겁니다. 아주 한국 지리 시간에 자주 배우겠지만 한 번 더 리와인드 한다는 생각으로 잘 보세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 부분 지금 소산소사 우리가 지금 그런 현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과목에 뭐 저출산 고령화 사회 이런 것들이 나타나요. 여러분들 보면 저같이 나이 60 된 사람들은 여기에 뭐 큰 영향력을 안 미치지만 앞으로 커야 될 여러분 세대는 이거 여러분 앞으로 돈 벌어가지고 전부 뭐 노인네 부양해야 될 줄 몰라요. 그러니까 애 많이 낳아야 돼. 많이 낳아야 돼. 이거 극복해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사회적 심각한 문제들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인구 변천을 보면 1910년대 이전엔 전형적인 농업국가죠. 먹고 살 게 없어요. 여러분 국사 시간에 거문도 사건이라고 들어봤을 거예요. 거문도에 뭐예요? 영국이 점령했단 말이에요. 뭐 하기 위해서? 러시아의 남하 정책을 막기 위해서. 근데 영국이 우리나라에 와서 보니까 이건 뭐 쓸데없는데요. 만약에 우리나라에 뭐 다이아몬드, 석유 뭐 어마하게 뭐 매장돼 있다 그러면 아마 영국이 우리 식민지에 쓸지도 몰라요. 전형적인 농업국가고 1920년대부터 즉 일제 강점기에 들어오면서부터 외국으로부터 뭐 의학기술이 서서히 들어온다고 조금씩 뭐 지석영의 종두법 이런 것도 있지만 연세 세브란스 병원 뭐 이런 것들이 막 생긴단 말이지 병원들이 그러니까 이제 출생률이 저하되는데 그러니까 출생률이 저하된다는 얘기 무슨 얘기냐 그러면 이제 애들이 영아 사망률이 막 많이 죽지도 않고 사망률도 저하돼요 서서히 그래서 인구가 증가한다고 그러다 1945년 이후로 오면서부터 막 해외 동포들이 귀국해와 그러면서 잠깐 증가하다가 50년대 6.25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죽은 사람도 있지만 이북 북한으로부터 월남동포들이 막 넘어와요. 자꾸 선생님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저희 모친도 월남동포 이북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전쟁으로 일시적으로 또 사망률 전쟁으로 군인들이 막 죽고 민간인들이 죽고 사망률이 있지만 월남동포들이 유입해 들어왔다. 그때부터 이제 55년부터 베이비붐 시대가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마 큰아버지 정도예요. 그러다 60년대 이후 경제개발 추진하면서 인구 증가를 억제한다고. 너무 많이 나니까 거기에 치닫걸 먹고 살 거 하다 보니까 어려워. 그래서 가족 계획을 실시하고. 근데 또 아까 얘기했다시피 출산율이 증가하고 유소년층이 증가한다고. 노년 비중이 낮고 전형적인 피라미드형이 되죠. 그러면 가족 계획이 성공적으로 정착이 돼요. 그러다 1980년대 이후로 오면서 인구 대체 수준이 4.53에서 2.1로 줄어든다고. 그러나 중요한 건 유교적인 관습에 따라서 남아선호 사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녀의 출생 대비가 어떻게 무너져. 의학기술이 발달해서 뱃속에 있는 애를 보고 여자하다 그러면 죽여버리고 남하다 그러면 날려버리고. 아마 1980년대생들 보면 아마 그 이후로 보면 그런 비율이 많아요. 그러다 1990년대 오면서 남아 선호가 좀 많이 타파돼요. 코주제 폐지 뭐 이런 거 나오면서. 그러다가
90년대 이후로 오면서 IMF 경제위기로 경제적 불안정이 되다 보니까 저출산이 되고, 그래서 이중 와가지고 뭐 출산 장려 운동이죠. 앞으로 뭐 2050년 더 당겨질 수도 있겠죠. 인구 절벽 시대가 등장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인구 구조 전망을 보면 여기 봤지. 70년대, 2005년대 베이비붐 시대가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야. 이렇게. 간단하게 해서 선생님 세대가 이렇게 올라간다고. 그 나중에 뭐 햇분형 같은 거 이렇게. 콘 아시죠? 아이스 콘 같은 형태가 된다. 그리고 인구는 없고. 그럼 다음 세대로 이어갈 수 있는 대한민국이 존속할까라는 의문도 갈 정도로 인구 구조가 변화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럼 한국의 인구 추이와 인구 구조 변화 뭐예요? 3천만, 4천만, 5천만, 4천만, 3천만, 2천만, 1천만으로 갈 수 있다 이거죠. 점점 올라갔다가 떨어진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뭐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점점 증가. 아까 보였듯이 무슨 형이 될 수 있다고요? 원추형이 될 수 있단 말이야. 아이스콘 같은 형이 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좀 당면 과정 우리나라의 앞으로 생존의 문제가 걸려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거를 잘 유지해 나가야 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4천만, 5천만이 돼서 소비가 진작이 돼야 여러분들도 먹고 살게 생기는 거야. 아셨죠? 그러니까 이런 시대가 되니까 제가 여담이지만 학생들 유아교육과 간다 그러면 제가 좀 말리지. 하지마. 왜요? 애를 안 낳는데 유치원이 뭘 필요고 어린이집이 뭘 필요냐고. 이런 거 미래를 예측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에게 큰 선물은 동생입니다. 그러니까 출산 장려 운동이죠. 계속.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대학 입시에서도 뭐 다자녀 혜택 뭐 이런 것도 주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코로나가 생활 방역으로 바뀌어가지고 얼마 후 다음 주, 이번 주 지나고 다음 주 중에 아마 학교에서 오프라인으로 개학을 할 것 같은데 그 개학을 준비해서 이후 수업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동안 듣느라고.